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무더위는 잊으시고 편안한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 글로는 어떻게 그렇게 수다스럽냐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수다가 30번째까지 왔네요. 여러분의 변함없는 발걸음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30번째 수필은 흔들리는가 나무요 입니다. 이 글 역시도 텃밭에 나무를 키우면서 나무를 가까이서 바라보게 되면서 쓴 글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면 인간사를 보게 되지요. 그동안 제가 여행 중 찍어놓은 나무들과 함께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편안하게 흔들려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가 나무요. 춤사위를 보라. 지난 늦가을에 잎새들을 남김없이 떨구어낸 벌거벗은 나무들의 봄날 춤사위를 보라. 사방으로 수많은 잔가지들을 힘있게 펼쳐둔 20회 넘게 자란 나무들이 도저히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굵직하고 길쭉한 몸뚱이 전체를 봄바람에 맡긴 채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지휘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고 힘찬 군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기 마련인데, 바라보노라면 함께 흔들린다. 오래된 아파트 4층에서 오래된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뒷길을 내다보는 중이다. 봄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바람은 어디에선가 불어오는 것이고 나무는 흔들리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봄을 맞아 새 잎을 틔우기 위한 준비로 땅속 물기를 뿌리로부터 가지 끝까지 끌어올리는 필연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바람이 없다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 또한 나무가 없다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없는 바람. 나무와 바람은 불가분의 관계로 보였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한다. 아는 것만 보인다. 보려고 하는 것만 볼 뿐이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나무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은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은 텃밭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을 하루하루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켜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잎눈과 꽃눈과 푸른 잎새와 꽃들과 물든 잎들을 보았고 손가락만한 굵기의 나무가 두 팔로 껴안을 만큼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다. 벌레들 때문에 구멍이 뚫리고 진물이 흐르는 아픔도 보았고 병으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나무도 보았다. 바람에 추위에 몸살을 하는 나무도 보았다. 자식을 키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래도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을 만나 버리는 한판 수춘마당은 잔잔한 감을 불러일으켜 매혹적이기까지 했다. 햇살에 반짝이는 잎새들의 가벼운 춤사위는 평화 그 자체였다. 단풍나무가 먼저 떠오른다. 봄이면 오므려 있던 길쭉한 붉은 잎눈이 벌어지면서 처음에는 붉은 빛을 띠다가 차츰 연두빛 잎새로 바뀌는데 작지만 찬란한 생명력이 한눈에 느껴진다. 그때면 앞산도 연한 푸르스름한 빛깔을 띠는데 거기다가 산들바람이라도 불어보라. 산을 배경으로 단풍나무에 초점을 맞춰 셔터를 누르게 된다. 수채화를 배워 붓에 물감을 듬뿍 묻혀 그려내고 싶다는 열망에 빠져든다. 한낮에 단풍나무를 본 적 있는가? 잎새들은 햇살에 반짝여 눈부신 웃음을 보여준다. 가을이면 또 어떤가? 부드러운 바람결에 경쾌한 산바람이 앞들을 들락거릴 때마다 햇살의 방향에 따라 노랑, 빨강, 연두에 가까운 노랑빛, 주홍빛 등 여러 색으로 다양하게 물든 단풍나무는 살랑살랑 흔들린다. 마치 머리엔 붉은 꽃을, 귓가엔 맑은 주홍꽃을, 가슴엔 빨간 꽃을 달고 꽃바구니를 옆에 끼고 빙그르르 춤을 추는 어여쁜 처녀 같다. 사랑이라는 낱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그 앞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을 홀딱 빼앗기고 말 자태다. 바람이 없다면 얼마나 밋밋한 풍경이겠는가. 봄날 목련나무는 남다르다. 꽃이 지고 새잎이 어느 정도 자라날 무렵에 목련나무는 싱그러움의 절정이다. 연초록 잎사귀는 아가의 피부처럼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넘친다. 벌레가 생기지 않아 잎사귀들은 늘 건강하고 정결하다. 바람이라도 지나가면 잎사귀가 넓은 탓에 조신하게 모든 잎새들이 가만가만 뒤척이는데 그 사이로 햇살의 반짝임이 섞여들면 나무 어딘가로부터 들려온다. 딱 한 번 내 영혼을 빼앗아간, 그래서 더욱 여운을 남긴 목련나무에 앉아 고 작은 입을 벌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앵무새의 지절거림이 들려온다. 젊어서는 눈꽃만큼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생명의 환희를 느끼게 된다. 그런 날 바람과 나무는 영락없이 어깨동무를 한 절친한 친구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나무도 늘 고요한 바람결에 춤만 추는 것은 아니다. 뒤뜰 자두나무가 그랬다. 흰 빛깔의 자잘한 꽃과 연한 초록빛 잎사귀가 어우러진 자두나무의 꽃과 향기는 꿀벌보다도 더 우리를 자두나무 곁으로 들락거리게 했다. 가지가 축 늘어질 만큼 열매가 맺혔고 새콤달콤하게 익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태풍이 지나갔다. 밤새도록 거센 바람과 자두나무는 억센 사람들의 다툼처럼 번갈아가며 악다구니를 쏟아냈다. 이빨을 사납게 드러낸 동물의 치열한 싸움처럼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다음 날 바람이 사라진 뒤뜰에는 튼실한 가지 하나가 쭉 찢겨져 있었고 제법 굵직한 자두들이 즐비하게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어떻게 찢겨졌을까 싶을 만큼 굵은 가지라서인가 찢겨져 나간 자리의 상처는 넓고 깊었다. 끈끈한 진물이 흘렀다. 안쓰러움으로 자꾸 쳐다보게 되는 상처였다. 그동안에 나는 앞들의 단풍나무나 목련나무였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형제 중 막내로 자랐고 바람이든 무엇이든 앞장서서 막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으므로 내가 부딪힐 바람은 적었다. 잔잔한 일상 속에서 상처가 생기지 않을 만큼 적당히 흔들리며 살았다. 춤이었다. 존재의 가벼움이기도 했다. 바람이 조금만 거칠어져도 뽑혀질 만큼 뿌리가 얕은 나무이기도 했다. 세파에 덜 시달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람이 적은 고요가 결코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년이 되었음에도 나는 세상 가운데 서면 여전히 절름거리고 허둥거린다. 막내인 나에 비하면 내 큰 오라버지는 태풍 한가운데 자두나무였다. 늙고 병드신 부모님 보살피랴,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하랴, 자식 키우랴, 쥐꼬리만한 월급을 탈탈 털어도 부족하였다. 혈육은 거역할 수 없는 모진 바람이었던가. 자두나무처럼 휘청거린 날들이 부지기수였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갈지자 걸음으로 아파트 앞을 걸어오시다가 막내인 나와 마주쳤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내야, 미안하다.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비로소 오빠의 부러질 듯 기울어진 어깨를 보았다. 자두를 바닥에 내려놓은 자두나무처럼 오빠도 자식 다 길러놓고 동생들 분가시키고 세상사 다 내려놓으셨다. 세상 바람도 등지셨다. 출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힘껏 물감부로 끌어올려 뿌리 깊은 나무로 거듭나고 계신다.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이 되살아나서 뒤늦은 나이에 나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들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사람들 사이로 흐르는 수많은 기류를 접하게 되었다. 이상한 것은 그 기류들이 자연에서 만난 바람처럼 일정한 방향을 갖거나 세기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실을 품지 않았다. 태풍처럼 예측 불허였다. 춤을 출 수가 없었다. 잔잔하게 흔들리던 황금 들녘처럼 미풍으로 가득하리라 여겼던 문단에서조차도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들려오는 말들, 내뱉는 말들 대부분이 우왕좌왕 방향을 잃고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이었다. 그 바람 한가운데서 저 자두나무처럼 가지가 찢겨진 또 한 사람을 만났다. 80을 넘어선 스승이셨다. 넓은 그늘을 지닌 큰 나무이셨다. 40대 이후의 제자들이 그 그늘을 찾아들어
학생일 때보다 더 착실하게 열정적으로 문학을 공부하였다. 80의 나이까지 문학 하나만을 향해 변함없는 행보를 하셨으니 그 자세만으로도 존경심이 우러나는 스승이셨다. 큰 나무이셨던 만큼 불어오는 바람도 컸을까. 제자인 우리에게까지 바람은 스쳐왔다. 방향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변덕스런 바람에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나름대로 진실과 진심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 중이었다. 스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불어가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변덕스럽고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우호적인 듯 하면서도 우호적이지 않고 한편인 듯 하면서도 한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칭찬을 하고는 뒤돌아서서 흉을 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심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찾을 수는 있을까요? 답장이 왔다. 분명하게 보고 가는 길인데도 헷갈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진실을 찾기란 어렵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지요. 나무는 항상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꿋꿋합니다. 더 깊어집니다. 꿋꿋하다는 스승의 말씀은 뿌리가 얕은 내게 든든한 격려였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그분의 말씀은 내게 탄탄한 버팀목이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꿋꿋해지는 나무를 뿌리가 뽑히지 않을 자신감을 가진 거목을 만나다니 그 감동을 나는 이렇게 글로 남겼다. 고요한 세상의 종족이라서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어느 나무의 노래 화정. 불어오는 바람이여 불어가는 바람이여 동쪽이냐 서쪽이냐 진실을 등지고 배회하는 너를 따라 순하디 순한 사람들도 길을 잃었다. 흔들어라 흔들어라 바람이여 흔들지 않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 흔들려라 흔들려라 나무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무가 아니다. 어둠과 꿈과 고요 가운데서도 흔들릴지니 아득히 깊어지고 깊어질지니 흔들어라 흔들어라 바람이여 흔들려라 흔들려라 나무여. 우리는 나무다. 세상사 거친 바람과 다투어야 하는 나무다. 나아가서는 바람과 교류해야 하고 화합해야 하고 어울려야 하는 나무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 던진 돌에 목숨을 잃은 개구리처럼 나도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다.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대화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으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기대했으나 상대는 오히려 거칠게 싸움을 걸어왔다. 두려움으로 나는 몹시 흔들렸다.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말았다. 흔들리는가 그대들이여.
봄날 나무들처럼 바람에 맞추어 춤추는 흔들림인가? 역행하려 애쓰는 흔들림인가? 내 스승처럼 꿋꿋하게 바람과 맞서서 뿌리를 깊어지게 하는 흔들림인가? 나처럼 비겁하게 도망치는 흔들림인가? 흔들리는가, 나무여.